고려 말 왕권이 위태롭고 외세의 압박이 거세던 혼란의 시대. 궁궐은 끊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조판서 하정헌 대감은 왕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나 그의 굳건한 신념은 부패한 세력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권을 장악한 병조판서 민찬위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과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회의에서 하정헌 대감은 지방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 대감.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기르는 것은 명백한 역모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으로 모아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찬위 대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꼬듯 답했습니다. 하 대감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지방에 군사가 없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지금 대감의 사병은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어찌 국방이라 할 수 있겠소. 순간 민찬위 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다간 오히려 지방의 반발을 사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의 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찬위 대감은 하정헌 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정헌 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파멸을 맞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 대감의 오랜 버디였던 박진우 대감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어린 아들 하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대감 덕에 목숨을 구한 하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져 은둔고수인 해각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각선사는 과거 조정의 무관이었으나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등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림아,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험한 곳이다.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이다. 해각선사는 하림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18세의 하림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복수를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림은 먼저 은인인 박진우 대감을 찾아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하급 무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하급 병사로 시작한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한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수도로 돌아오던 하림은 깊은 산길에서 잠시 부대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애절하고 맑은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달빛이 비치는 개울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깊은 밤, 낭자의 피리 소리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구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백옥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밤이 깊어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간에 홀로 계시는 겁니까? 식솔들은 저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행길에 잠시 시름을 덜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아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혹, 누군가를 위해 부른 곡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하림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이나 고위 귀족 여인들이 착용하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중이라 하셨지만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는 하림 장군의 반란 진압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림은 운명처럼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원수인 민찬위 대감의 딸 서아였습니다. 우리가 초면은 아니지요. 하림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하림 장군님이셨군요. 장군님께서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회가 길어지자 하림은 북적임을 피해 잠시 나온 왕궁의 뒤뜰에서 달빛 아래 산책하는 서아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소희는 서아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나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아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소. 그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하림의 마음속에서 서아를 향한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 여인들의 궁박 사냥을 허락하며 하림에게 그들의 호의를 특별히 명했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냥의 호의를 맡아주길 바라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냥터에서 서아는 활을 쏘기보다 말을 타고 언덕에 올라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림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날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아 낭자. 하림은 주저없이 몸을 날려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서아를 바라보던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놀랐던 서아도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은 하림을 은밀히 불러 궁궐 내 권력 다툼과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하림은 궁궐 기록 보관소에서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하정헌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민찬위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바로 사랑하는 서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하림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지옥처럼 들끓었습니다. 고뇌하던 하림은 민찬위 대감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사병을 이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인 세금을 걷어왔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찬위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올수록 하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을 서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림은 서아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서아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장군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왕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요. 곧 커다란 피바람이 불 것이니 낭자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제가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시오. 서아는 그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하림은 그녀를 안전한 남자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림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폐하! 민찬위 대감은 충신의 탈을 쓰고 왕실을 기만하며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민찬위 대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억울하게 죽었던 하정원 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결국 민찬위 대감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처단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아 낭자와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가 없어 제가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하림은 서아가 있는 남자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하림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은 숨긴 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단되셨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큰 잘못을 이제 저는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서아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인 제가 어찌 장군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결국 서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하림은 끝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한 남자와 그 원수의 딸 두 사람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고려 말 왕권이 위태롭고 외세의 압박이 거세던 혼란의 시대. 궁궐은 끊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조판서 하정원 대감은 왕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나 그의 굳건한 신념은 부패한 세력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권을 장악한 병조판서 민찬위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과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 회의에서 하정원 대감은 지방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 대감.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기르는 것은 명백한 역모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으로 모아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찬위 대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꼬듯 답했습니다. 하 대감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지방에 군사가 없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지금 대감의 사병은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어찌 국방이라 할 수 있겠소. 순간 민찬위 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다간 오히려 지방의 반발을 사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의 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찬위 대감은 하정원 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정원 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파멸을 맞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 대감의 오랜 버디였던 박진우 대감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어린 아들 하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대감 덕에 목숨을 구한 하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져 은둔고수인 해각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각선사는 과거 조정의 무관이었으나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등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림아,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험한 곳이다.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이다. 해각선사는 하림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18세의 하림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복수를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림은 먼저 은인인 박진우 대감을 찾아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하급 무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하급 병사로 시작한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한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수도로 돌아오던 하림은 깊은 산길에서 잠시 부대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애절하고 맑은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달빛이 비치는 개울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깊은 밤, 낭자의 피리 소리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구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백옥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밤이 깊어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간에 홀로 계시는 겁니까? 식솔들은 저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행길에 잠시 시름을 덜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아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혹, 누군가를 위해 부는 곡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하림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이나 고위 귀족 여인들이 착용하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중이라 하셨지만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혹,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는 하림 장군의 반란 진압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림은 운명처럼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원수인 민찬위 대감의 딸 서아였습니다. 우리가 초면은 아니지. 하림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하림 장군님이셨군요. 장군님께서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회가 길어지자 하림은 북적임을 피해 잠시 나온 왕궁의 뒤뜰에서 달빛 아래 산책하는 서아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소희는 서아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나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아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소. 그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하림의 마음속에서 서아를 향한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 여인들의 궁박 사냥을 허락하며 하림에게 그들의 호의를 특별히 명했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냥의 호위를 맡아주길 바라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냥터에서 서아는 활을 쏘기보다 말을 타고 언덕에 올라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림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날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아 낭자. 하림은 주저없이 몸을 날려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서아를 바라보던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놀랐던 서아도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은 하림을 은밀히 불러 궁궐 내 권력 다툼과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하림은 궁궐 기록 보관소에서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하정헌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민찬위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바로 사랑하는 서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하림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지옥처럼 들끓었습니다. 고뇌하던 하림은 민찬위 대감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사병을 이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인 세금을 걷어왔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찬위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올수록 하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을 서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림은 서아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서아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소? 장군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왕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요.
곧 커다란 피바람이 불 것이니 낭자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제가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시오. 서한은 그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하림은 그녀를 안전한 남자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림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폐하! 민찬이 대감은 충신의 탈을 쓰고 왕실을 기만하며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민찬위 대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억울하게 죽었던 하정원 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결국 민찬위 대감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처단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한 낭자와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가 없어 제가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하림은 서하가 있는 남자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하림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은 숨긴 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단되셨습니다. 서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큰 잘못을 이제 저는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서하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인 제가 어찌 장군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결국 서하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하림은 끝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한 남자와 그 원수의 딸 두 사람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고려 말 왕권이 위태롭고 외세의 압박이 거세던 혼란의 시대. 궁궐은 끊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조판서 하정원 대감은 왕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나 그의 굳건한 신념은 부패한 세력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권을 장악한 병조판서 민찬위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과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 회의에서 하정원 대감은 지방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 대감.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기르는 것은 명백한 역모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으로 모아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찬위 대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꼬듯 답했습니다. 하 대감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지방에 군사가 없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지금 대감의 사병은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어찌 국방이라 할 수 있겠소. 순간 민찬위 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다간 오히려 지방의 반발을 사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의 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찬위 대감은 하정원 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정원 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파멸을 맞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 대감의 오랜 버디였던 박진우 대감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어린 아들 하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대감 덕에 목숨을 구한 하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져 은둔고수인 해각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각선사는 과거 조정의 무관이었으나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등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림아,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험한 곳이다.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이다. 해각선사는 하림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18세의 하림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복수를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림은 먼저 은인인 박진우 대감을 찾아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하급 무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하급 병사로 시작한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한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수도로 돌아오던 하림은 깊은 산길에서 잠시 부대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애절하고 맑은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달빛이 비치는 개울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깊은 밤, 낭자의 피리 소리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구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백옥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밤이 깊어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간에 홀로 계시는 겁니까? 식솔들은 저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행길에 잠시 시름을 덜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아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혹, 누군가를 위해 부는 곡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하림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이나 고위 귀족 여인들이 착용하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중이라 하셨지만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혹,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는 하림 장군의 반란 진압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림은 운명처럼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원수인 민찬위 대감의 딸 서아였습니다. 우리가 초면은 아니지요. 하림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하림 장군님이셨군요. 장군님께서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회가 길어지자 하림은 북적임을 피해 잠시 나온 왕궁의 뒷뜰에서 달빛 아래 산책하는 서아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소희는 서하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나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하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소. 그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하림의 마음속에서 서하를 향한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 여인들의 궁박 사냥을 허락하며 하림에게 그들의 호위를 특별히 명했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냥의 호위를 맡아주길 바라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냥터에서 서하는 활을 쏘기보다 말을 타고 언덕에 올라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림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하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날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하 낭자. 하림은 주저없이 몸을 날려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서하를 바라보던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놀랐던 서하도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은 하림을 은밀히 불러 궁궐 내 권력 다툼과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하림은 궁궐 기록 보관소에서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하정헌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민찬위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바로 사랑하는 서하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하림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지옥처럼 들끓었습니다. 고뇌하던 하림은 민찬위 대감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사병을 이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인 세금을 걷어왔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찬위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올수록 하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을 서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림은 서하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서하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소? 장군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왕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요. 곧 커다란 피바람이 불 것이니 낭자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제가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시오. 서하는 그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하림은 그녀를 안전한 남자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림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폐하!
민찬이 대감은 충신의 탈을 쓰고 왕실을 기만하며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민찬위 대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억울하게 죽었던 하정원 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결국 민찬위 대감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처단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한 왕자와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가 없어 제가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하림은 서아가 있는 남자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하림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은 숨긴 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단되셨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큰 잘못을 이제 저는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서하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인 제가 어찌 장군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결국 서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하림은 끝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한 남자와 그 원수의 딸 두 사람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고려 말 왕권이 위태롭고 외세의 압박이 거세던 혼란의 시대. 궁궐은 끊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조판서 하정원 대감은 왕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나 그의 굳건한 신념은 부패한 세력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권을 장악한 병조판서 민찬위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과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 회의에서 하정원 대감은 지방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 대감.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기르는 것은 명백한 역모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으로 모아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찬위 대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꼬듯 답했습니다. 하 대감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지방에 군사가 없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지금 대감의 사병은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어찌 국방이라 할 수 있겠소. 순간 민찬위 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다간 오히려 지방의 반발을 사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의 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찬위 대감은 하정원 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정원 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파멸을 맞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 대감의 오랜 버디였던 박진우 대감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어린 아들 하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대감 덕에 목숨을 구한 하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져
은둔고수인 해각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각선사는 과거 조정의 무관이었으나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등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림아,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험한 곳이다.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이다. 해각선사는 하림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18세의 하림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복수를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림은 먼저 은인인 박진우 대감을 찾아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하급 무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하급 병사로 시작한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한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 수도로 돌아오던 하림은 깊은 산길에서 잠시 부대와 떨어져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애절하고 맑은 피리 소리가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길을 옮겼고 달빛이 비치는 개울가에서 피리를 불고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은은한 달빛 아래 깊은 슬픔에 잠긴 듯한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하림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 깊은 밤, 낭자의 피리 소리가 달빛과 어우러져 더욱 애절하게 들리는구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리 소리만큼이나 슬픔을 머금고 있었지만 백옥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곳은 밤이 깊어 위험한 곳입니다. 어찌하여 이 시간에 홀로 계시는 겁니까? 식솔들은 저 아래에서 쉬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여행길에 잠시 시름을 덜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지만 단아한 옷차림과 기품 있는 말투에서 고귀한 신분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피리 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힐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혹, 누군가를 위해 부는 곡입니까? 아닙니다. 그저 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부는 것일 뿐입니다. 하림은 그녀의 손목에 채워진 얇은 팔찌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왕실이나 고위 귀족 여인들이 착용하는 진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여행 중이라 하셨지만 아무리 보아도 평범한 분은 아닌 듯합니다. 혹, 제가 도울 일이라도 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연이 있는 법이지요. 호의는 감사하지만 이제 식솔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내려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인은 그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림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모습과 피리 소리를 잊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왕궁에서는 하림 장군의 반란 진압을 축하하는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림은 운명처럼 그 여인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바로 그의 원수인 민찬위 대감의 딸 서아였습니다. 우리가 초면은 아니지요. 하림은 그녀를 알아보고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 것 같군요. 그때 만났던 분이 바로 하림 장군님이셨군요. 장군님께서 반란을 진압하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장군님의 용맹에 경의를 표합니다. 연회가 길어지자 하림은 북적임을 피해 잠시 나온 왕궁의 뒤뜰에서 달빛 아래 산책하는 서아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연회장에서 이렇게 나와 계실 줄은 몰랐소. 소희는 서아라고 합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복잡한 곳은 제게 맞지 않아서요. 장군님께서는 어찌 여기에 계십니까? 나 역시 잠깐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거닐고 있었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정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서아 낭자. 지난번 산길에서 낭자를 처음 뵈었을 때를 아직 잊지 못하고 있소. 그때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 만큼 애절했지요. 장군님께서도 느끼셨군요.
그 피리 소리는 제 마음속 깊은 그리움을 담은 곡이었습니다. 그날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라 절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낭자의 연주는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소.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선율이었습니다. 그날 만난 것이 우연이라 해도 그 우연이 이렇게 운명처럼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날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하림의 마음속에서 서아를 향한 사랑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임금은 공주와 귀족 여인들의 궁박 사냥을 허락하며 하림에게 그들의 호의를 특별히 명했습니다. 장군. 공주와 낭자들의 안전을 위해 이번 사냥의 호위를 맡아주길 바라오. 소신,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사냥터에서 서아는 활을 쏘기보다 말을 타고 언덕에 올라 고요한 호수를 바라보며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림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낭자께서는 사냥보다 풍경을 더 즐기시는 것 같소. 저는 활을 쏘는 것보다는 이런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아가 타고 있던 말이 갑자기 거칠게 울부짖으며 날뛰기 시작했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아 낭자. 하림은 주저없이 몸을 날려 땅에 떨어지기 직전인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습니다. 장군님,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서아를 바라보던 하림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겠습니다. 놀랐던 서아도 이내 서서히 눈을 감으며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고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임금은 하림을 은밀히 불러 궁궐 내 권력 다툼과 비리를 조사하라는 밀명을 내렸습니다. 조사를 시작한 하림은 궁궐 기록 보관소에서 수많은 문서를 검토하던 중 자신의 아버지 하정헌 대감의 죽음과 관련된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 뒤에 민찬위 대감이 있었다는 사실. 그가 바로 사랑하는 서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하림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수심과 사랑이라는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지옥처럼 들끓었습니다. 고뇌하던 하림은 민찬위 대감의 비리를 더욱 파헤치기 시작했고 그가 사병을 이용해 백성들을 억압하고 불법적인 세금을 걷어왔다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민찬위 대감을 무너뜨릴 날이 다가올수록 하림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복수는 해야 했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을 서아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림은 서아를 지키기 위해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서아 낭자. 우리 둘만의 비밀을 만들 것인데 저를 믿어주시겠소? 장군님, 무슨 일이신가요? 지금 왕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요. 곧 커다란 피바람이 불 것이니 낭자께서는 잠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 병조판서이십니다. 제가 굳이 피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낭자께서 안전하셔야 저도 마음 놓고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한 뒤 제가 다시 모시러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시오. 서아는 그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하림은 그녀를 안전한 남자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림은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를 임금에게 올렸습니다. 폐하! 민찬위 대감은 충신의 탈을 쓰고 왕실을 기만하며 사익을 챙겨왔습니다. 이 증거들이 그의 죄를 낱낱이 증명할 것이옵니다. 철저한 조사 끝에 민찬위 대감의 모든 악행이 드러났고 억울하게 죽었던 하정헌 대감의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결국 민찬위 대감과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모두 처단되었고 정의가 실현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하림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서아 낭자와의 인연을 차마 끊을 수가 없어 제가 대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숨기기로 했습니다.
부디 이 아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무거운 마음으로 하림은 서아가 있는 남자로 향했습니다. 장군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저를 이곳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까? 하림은 숨막히는 침묵 끝에 자신의 아버지가 그녀의 아버지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만은 숨긴 채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폐하의 명으로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모든 부정의 중심에 낭자의 아버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가 너무나 커서 책임을 면치 못하고 처단되셨습니다. 서아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군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런 큰 잘못을 이제 저는 어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서아 낭자, 저와 함께 해주시오. 이제 저는 관직을 버리고 낭자와 함께 조용한 곳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적의 딸인 제가 어찌 장군님의 앞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낭자 없는 내 삶은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소. 하루를 살더라도 사랑하는 낭자와 함께하는 삶을 택하겠소. 부디 나와 함께 떠나주시오. 결국 서아는 그의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어느 한적한 마을에 자리를 잡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갔습니다. 하림은 끝내 아버지에 대한 복수라는 진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원수의 딸을 사랑한 남자와 그 원수의 딸 두 사람의 삶은 비록 소박했지만 서로를 깊이 의지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아 고려 말 왕권이 위태롭고 외세의 압박이 거세던 혼란의 시대. 궁궐은 끊이지 않는 음모와 배신으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강직한 성품의 이조판서 하정원 대감은 왕의 곁에서 개혁을 이끌었으나 그의 굳건한 신념은 부패한 세력에게 눈엣 가시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군권을 장악한 병조판서 민찬위 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실과 결탁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혈안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전 회의에서 하정원 대감은 지방 호족들의 사병을 혁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민 대감. 지방 호족들이 사병을 기르는 것은 명백한 역모의 싹입니다. 나라의 군권은 중앙으로 모아야 국가의 안위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민찬위 대감은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비꼬듯 답했습니다. 하 대감의 말씀은 그럴듯하나 지방에 군사가 없다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누가 백성을 지킨단 말이오. 지금 대감의 사병은 백성을 지키는 군사가 아니라 백성의 고열을 짜내는 흉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외적 방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어찌 국방이라 할 수 있겠소. 순간 민찬위 대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짐짓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 대감, 말씀이 지나치시오. 중앙에만 권력을 집중시키려다간 오히려 지방의 반발을 사왕권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정녕 모르시는 겁니까? 팽팽한 긴장감 속의 왕은 어쩔 줄 몰라 했고 두 사람의 대립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 민찬위 대감은 하정원 대감을 제거하기 위한 잔인한 모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정원 대감은 역모의 누명을 쓰고 파멸을 맞게 되었고 그의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하 대감의 오랜 버디였던 박진우 대감은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해 그의 어린 아들 하림을 몰래 빼돌렸습니다. 박 대감 덕에 목숨을 구한 하림은 깊은 산속의 암자로 보내져 은둔 고수인 해각선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각선사는 과거 조정의 무관이었으나 전쟁의 참혹함에 회의를 느끼고 속세를 등진 인물이었습니다. 하림아,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는 험한 곳이다. 내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너를 지키려 했던 모든 이들의 희생이 헛될 것이다. 해각선사는 하림에게 무예뿐만 아니라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와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 늠름한 청년으로 성장한 18세의 하림은 스승에게 큰 절을 올리고 복수를 위해 산을 내려왔습니다. 하림은 먼저 은인인 박진우 대감을 찾아가 그의 호위무사가 되었고
철저히 신분을 숨긴 채 하급 무관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했습니다. 하급 병사로 시작한 그는 수많은 전투에서 뛰어난 전술과 용맹함으로 공을 세웠고 마침내 장군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고 원수에게 복수하겠다는 불꽃이 한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방의 반란을 진압하고